현재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3월 13일 이정미 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출석 날짜와 관련된 부분 등등 관심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춘석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그리고 손범규 대통령 대리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양쪽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간의 반론 인터뷰를 또 갖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춘석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그 최종 변론 기일 24일인 거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 최종 변론 기일 자체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연기를 해달라. 그게 3월 2일이나 3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측이 대통령 측의 시간 끄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는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정미 대장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뜻은 대통령이 임으로 예를 들어서 3월 중순에 출석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고요. 현재의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저는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헌재의 태도는 지금의 국정공백 상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걸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2차적으로는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헌재 입장을 종합해 보면은 어찌됐건 8인 체제로 이 심판을 결정짓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내일까지 최종 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이걸 내일로 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그 기일을 다시 잡는 데 있어서 제한 폭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내일이 예정된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내일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된 날짜는 24일이 최종 변론 기일인데 만약 대통령께서 출석하시고 더 연기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이 포함된 걸로 보고요. 지금 2월 9일 날 12차 변론이 끝난 뒤에 15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 13명이 증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 증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3명만 나왔습니다.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출석할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8인 체제로 최종 선고를 내리기까지 마지노선으로 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출석,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27일, 28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출석하신다고 하면 뭐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24일 날 출석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변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재판관과 소추위원들의 신문 여부 이것인데 일단 대리인단에서는 신문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재법 제49조를 보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종 변론 기일이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저는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꾸 대통령의 애우라든가 품격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재에 출석하는 순간에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의 피소추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소추인 자격으로 와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지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출석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재판부 측이라든가 국회 소추인단 측에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는 아직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특검의 수사도 안 받겠다, 재판장의 신문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절차나 법률 절차를 어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지금 소추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좀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나오신다고 하면 재판부라든가 우리 소추인단의 질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출석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정미 재판관에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약간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주 주장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론을 제지한 셈이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정상적으로 아마 그 변론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했으면 재판부가 충분히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쉬게 하고 오해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하면 어쩌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변론 자체는 어제 안 했다고 다음번에 재판부가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기일을 더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꼼수로서 그걸 쓰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신문 여부와 연결지어서 반론 재반론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송지휘권을 헌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한다는 측면의 하나로 고영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요청을 좀 거부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고영태 녹음 파일은 지금 2,300여 개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이걸 다 검토해서 29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2,300개를 다 듣겠다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보다는 저는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고요. 또 상당 부분의 내용이 대통령 측에 다 불리한 자료들입니다. 불리한 자료들을 왜 굳이 녹음을 법정에서 직접 듣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반론 재반론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이춘석 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으셨는지요? 네네,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더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가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라고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내일까지 입장이 나오는 겁니까? 출석 여부가? 지금 이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측에 특히 소추위원들 측에 그 공세 아주 의도를 가지고 묻는 공세라든지 복선이 담긴 질문 또 법률적으로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는 상당히 난해한 질문 이런 질문의 홍수가 이제 쏟아지게 되면 과연 이걸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이 어떤 이 법적인 토론, 논쟁의 전문가가 아니신 대통령께서 그러한 공세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을 우려하는 걸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적극적인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뒤집어 보면
꼭 대통령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뭐 말씀을 잘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 지금 법을 떠나서 국민 앞에 이렇게 소탈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이 재판부에게도 일정한 그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해명의 기회를 가지고 또 정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 또 이 상대방 측의 어떤 공격성 질문에 이건 뭐 대해서 같이 배석한 변호사분들이 그렇죠. 대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변호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만약에 그 헌재가 아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마라 직접 답해라 이렇게까지 한다면 정말로 그건 그 공정성에 치명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내부적으로 양론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출석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출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의 어떤 그 억울함과 무고함을 표현해내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종 변론기를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재판부에서는 명쾌하게 연기를 한다 안 한다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라는 문제는 저희들의 그 마음은 그냥 소박하게 22일 날 증거조사가 끝나는데 24일 날 바로 최종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기록의 분량이라든지 비중에 비춰볼 때 너무 졸속 아니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달라. 뭐 한 일주일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게 그러면 3월 2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문제는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정미 재판관님의 임기가 3월 1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지금 9명으로 구성돼야 될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7명 체제하에서 6명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탄핵은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위기감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래서 꼭 7명까지 내려가면은 이거는 뭐 기각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몇 월 명에서 빨리 해치우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사고가 이 배경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게 졸속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급하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훗날까지 이렇게 두고 이 재판이 졸속이었고 어떤 그 인용을 위해서 서둘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잃었다라든지 어떤 이 잘못된 여지를 남겨둔다든지 하면 역사 앞에 두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현 재판부가 8인 체제의 기한, 다시 말해서 3월 13일을 넘겨서 7인 체제로 갔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기한 내 처리를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보이는 거죠. 저희들 눈에는. 그렇지 않다면 이 재판을 이렇게까지 좀 너무 빨리 서두르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재판은 신속하게 끝내야 되겠죠. 지금 특히나 이 국정 공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은 신속하게 끝내야만 하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끝을 내야 되는 것이지 시간에만 쫓겨가지고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합리적이었다. 모두가 다 승복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급하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재판 절차의 신속성, 즉 서두르는 모습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앞서 제가 이준석 의원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제 그 재판부의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
이종환 변호사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였던가요? 예. 네, 상당히 좀 그 고성이 오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던데 말씀이죠. 뭔가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의구심이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대리인단 측에서 나왔습니다. 서두르는 것 말고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고성이 그렇게 막 그 오가고 뭐 그런 무슨 난장판이 된 것처럼 그렇게까지 볼 것은 없고요. 예.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연세가 좀 높으시고 이 당뇨 증세가 갑자기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셔가지고 변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지럽고 이제 그 저혈당 증세가 갑자기 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식사를 하고 나서 신문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여기서 오늘은 변론을 끝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김평우 변호사께서 이제 변호사가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냐. 예. 이렇게 항의를 했던 그것인데 그 장면을 너무 이렇게 또 시화화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그 크게 뭐 만든다든지 확대 해석도 좀 문제가 있다. 예. 그것도 좀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부풀리는 것 자체도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필름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보시면 되죠. 예.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이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 이게 이제 카드라는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럴 개연성이 현재로서는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원 사퇴의 개연성, 전원 사퇴라는 그것을 예. 참 이 재판에 아주 그 주변적인 주제거든요. 그것이. 예. 근데 그걸 어느 날 그 이중환 변호사께서 이 재판부의 이 재판 진행에 공정성이 의문이 된다는 취지로 그 중대 결심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예. 계속 언론에서는 이것만 그냥 계속 그 조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재판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장들이 오가면서 진행되는지를 국민 앞에 잘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계속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뭐 총사퇴를 하냐 마냐 그게 하나의 아주 뭐 단골 화두가 됐는데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변호인단에서 뭐 깊게 생각해 보거나 그걸 구체적으로 결행하겠다고 이렇게 막 모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서 전략적 접근 대상이 아닌데 지나치게 좀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신 것 같군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심하게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두 분의 반론과 재반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 두 분 인사를 짧게 좀 나누고 진행을 할까요? 인사 나누시죠. 예. 예, 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쟁점 사안이 이것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 주제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문과 관련해서는 과연 대통령의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대리인단의 얘기,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법률적인 상당히 전문적인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론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막는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춘석 의원님? 저희가 지금 오늘 오후 1시에 저희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의 미팅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겠지만 제 판단에는 사실은 크게 논쟁적인 질문, 법률적인 질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순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미르재단이라든가 케이스푸드재단의 설립 과정이 어떻게 되고 대통령께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인식하고 있는지, 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지, 지극히 이 탄핵소추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할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논쟁적인 질문을 물어볼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저는 대통령께서 또
피부추전의 변호인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정규제 인터넷 방송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나오셔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헌재에 적어도 출석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본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추인단이 궁금한 거, 재판부가 궁금한 것을 다 밝혀야 하지 또 자기의 일방적인 진술만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기관인 헌재를 사실은 인터넷 방송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손범규 대리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측과 일부 상당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단적인 예가 바로 고영태 녹음 파일이라고 지칭되는 김수현 녹음 파일입니다. 거의 그게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 재판관님도 계신데, 아니 고영태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누가 관련이 있냐고 이렇게 우리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2,300개를 다 듣겠다고 우리가 검증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최소한의 것은 녹취록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 그게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신청을 했던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고영태라는 사람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이 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전번에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보란 듯이 헌법재판소에 그 소환장을 안 받겠다고 막 발로 차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동이 용납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부르면 누가 오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앞으로 문제가 되고 권위도 추락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정성에 의문이 되는 이런 문제점은 남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 그러죠. 인간적이고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대통령님께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출석을 권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해야 되겠다. 저희 변호인단도 또 그 옆에서 그 주변에 있으면서 진술에 도움을 드리는 조력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이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무기평등의 원칙상 또 우리 측에서 또 다른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뭐 전제를 걸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선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출석을 권유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대통령께서 현재 출석하는데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 탄핵 사유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 물어서 망신 주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 탄핵 사유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지 우리 대통령 직 변호인들처럼 오시면 망신 주기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애단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이 주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신문, 뭐 이를테면 질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 변호사의 조력을,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대신 신문에 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손범규 대리인은 어떻습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만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께 한번 출석하시는 게 어떻겠나, 적극적인 생각으로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제 건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근데 이제 꼭 저만 참모라고 볼 수 없고 다른 변호인들도 내부에 이제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죠. 또 대통령님이 지금 청와대 안에 또 참모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을 대비하고 있는 변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대통령님께서 조율을 하실 것이다. 종합해서
결정하실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종 변론 기일의 연기와 관련해서도 두 분이 상당히 좀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초씩만 듣고 오늘 논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헌재 재판 절차가 3차의 준비 기일, 16차의 변론 기일을 거쳤습니다. 예.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고의적으로 연기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원래 헌재가 예정된 24일에 판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손범규 대리인께 드리겠습니다. 기회. 예, 원래는 이게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구성부터 제대로 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8명이 되고 또 전국 인재 가서는 또 7명이 될 우려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어떤 그 헌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 노력을 헌법재판소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지금 하지 않았고 국회도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9명으로 구성된 정상적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런 기본권마저 이렇게 침해되는 이런 비정상적 정리를 상황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빨리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7명이 돼서는 이 탄핵이 인용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불안감의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불행이다. 처음부터 9명으로 해서 제대로 재판하지 못한 것이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근원적인 문제 제기까지 해주신 셈인데요. 예, 시간의 형평성상 여기까지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그리고 손범규 대통령 대리인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3월 13일 이정미 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출석 날짜와 관련된 부분 등등 관심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춘석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그리고 손범규 대통령 대리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양쪽의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로 간의 반론 인터뷰를 또 갖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춘석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그 최종 변론 기일 24일인 거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 최종 변론 기일 자체를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연기를 해달라. 그게 3월 2일이나 3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제 헌법재판소 측이 대통령 측의 시간 끄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저는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정미 대장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온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뜻은 대통령이 임으로 예를 들어서 3월 중순에 출석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고요. 현재의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저는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헌재의 태도는 지금의 국정공백 상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걸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한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2차적으로는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종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헌재 입장을 종합해 보면은 어찌됐건 8인 체제로 이 심판을 결정짓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내일까지 최종 변론 와서 법적 절차를 따라야지. 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출석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재판부 측이라든가 국회 소추인단 측에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는 아직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특검에 수사도 안 받겠다, 재판장의 신문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절차나 법률 절차를 어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예, 지금 뭐 소추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짧게 좀 듣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나오신다고 하면 재판부라든가 우리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출석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정미 재판관에게 좀 항의를 했습니다.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주 주장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변론을 제지한 셈이다.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뭐 정상적으로 아마 그 변론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했으면 재판부가 충분히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쉬게 하고 오해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하면 어쩌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변론 자체는 어제 안 했다고 다음번에 재판부가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기일을 더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꼼수로서 그걸 쓰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신문 여부와 연결지어서 반론 재반론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송지휘권을 헌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사용한다는 측면의 하나로 고영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틀게 해달라는 요청을 좀 거부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고영태 녹음 파일은 지금 2,300여 개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국회 소추인단 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이걸 내일로 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그 기일을 다시 잡는 데 있어서 제한 폭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 내일이 예정된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내일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된 날짜는 24일이 최종 변론 기일인데 만약 대통령께서 출석하시고 더 연기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이 포함된 걸로 보고요. 지금 2월 9일 날 12차 변론이 끝난 뒤에 15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 13명이 증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증인은 전부 대통령 측 증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3명만 나왔습니다.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출석할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변론기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8인 체제로 최종 선고를 내리기까지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출석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27일, 28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면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출석하신다고 하면 뭐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24일 날 출석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변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재판관과 소추위원들의 신문 여부 이것인데 일단 대리인단에서는 신문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재법 제49조를 보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종 변론 기일이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저는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꾸 대통령의 애우라든가 품격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재에 출석하는 순간에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의 피소추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소추인 자격으로 하기위해서는 이걸 다 검토해서 29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미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걸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고 2,300개를 다 듣겠다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보다는 저는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고요. 또 상당 부분의 내용이 대통령 측에 다 불리한 자료들입니다. 불리한 자료들을 왜 굳이 녹음을 법정에서 직접 듣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저희에 대해서도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반론 재반론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앞서 이춘석 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으셨는지요? 네네,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야기가 더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가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내일까지 알려달라라고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내일까지 입장이 나오는 겁니까? 출석 여부가? 지금 이제 의논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측에 특히 소추위원들 측에 그 공세, 아주 의도를 가지고 묻는 공세라든지 복선이 담긴 질문, 또 법률적으로 전문가만이 답할 수 있는 상당히 난해한 질문, 이런 질문의 홍수가 이제 쏟아지게 되면 과연 이걸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이 어떤 이 법적인 토론, 논쟁의 전문가가 아니신 대통령께서 그러한 공세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을 우려하는 걸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적극적인 입장으로 좀 돌아가서 뒤집어 보면 꼭 대통령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법을 떠나서 국민 앞에 이렇게 소탈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있고 또 이 재판부에게도 일정한 그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해명의 기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 또 이 상대방 측의 어떤 공격성 질문에 이건 대해서 같이 배석한 변호사분들이 대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만약에 그 헌재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마라. 직접 답해라. 이렇게까지 한다면 정말로 그건 그 공정성에 치명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양론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출석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출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의 어떤 그 억울함과 무고함을 표현해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종 변론기를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재판부에서는 명쾌하게 연기를 한다 안 한다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최종 변론 기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라는 문제는 저희들의 그 마음은 그냥 소박하게 22일 날 증거조사가 끝나는데 24일 날 바로 최종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기록의 분량이라든지 비중에 비춰볼 때 너무 졸속 아니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달라. 한 일주일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게 그러면 3월 2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문제는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님의 임기가 3월 13일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지금